여기 몰 구하는 거부터 몰만 구하고 화학 반응식만 얘기를 하고 1단원은 그냥 넘어갈 거야, 니네. 그리고 2단원으로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겨울방학 동안 할 거는 우리 고1과학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선생님이 할 거고, 근데 지금 우리 겨울방학에 하는 거 우리 화학의 기본적인 것들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걸 해야지만 화학 파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으로 선생님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네는 2학년 때 했겠지,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시험 보면 또 다 까먹고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놓으면 니네 이과를 갈 거면 대학교까지 써먹어. 대학교 가면 화학 다 똑같이 배우거든. 문과를 가도 선생님이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몰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몰이라는 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지는 않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몰이라는 걸 배우진 않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근데 몰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가자고 선생님 그냥 몰이 뭔지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겨울방학 동안에는 고1 과학에 포함된 화학 파트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이거 나 화학 이거 배우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겨울방학 동안 우리 화학 기초 잘 다진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지금 요거 원소교분자식 이온화식 조금 더 화학식 잘 쓰게 되면 아마 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거기 막 한글로 적혀있고 화학식 다 쓰는 거 있었지? 그것도 선생님 다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학 파트를 훨씬 더 풍성하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몰수 계산까지 배웠었지? 몰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거라고 했어? 화학의 기본 단위인데 화학의 기본 단위 부피, 질량, 개수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 한 타스 이거는 뭐 개수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고 계란 한 판 이것도 개수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고 쌀 한 가마 하면 쌀 80kg 개수 이건 질량에 대한 단위란 말이야. 근데 이 몰이라는 개념은 부피, 질량, 개수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몰수가 몇 몰인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 1몰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1몰에 대한 기준이 개수에 대한 기준, 부피에 대한 기준, 질량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그럼 세 가지 1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야, 연필 6자루는 연필 몇 타스가 되는 거야? 2분의 1 타스가 된다는 거 다 알잖아. 왜? 12자루가 한 타스니까. 그러면 거리 700m는 몇 킬로미터니? 라고 하면 몇 킬로미터라고 얘기해? 0.7km예요. 왜? 1km는 1000m. 그걸 니네가 아는 건 익숙하게 1km 아니면 연필 한 타스 이런 1에 대한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새로운 배우는 개념에 대해서 1몰에 대한 기준을 알아둬야 되겠지. 그래서 1몰에 대한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이 있죠? 개수에 대한 기준이 있고 질량에 대한 기준이 있고 선생님 뭐? 부피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부피는 우리가 무슨 상태일 때만 성립을 한다고요? 기체 상태일 때만 부피는 가지고 몰수를 따질 수 있는 거야.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는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얘는 기체 상태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기체. 요 G라고 쓴 거는 자, 선생님 간단히 다시. 우리 물질의 상태가 있으면 물질의 상태는 무슨 상태가 있어?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는 거지. 자, 고체 상태는 우리가 솔리드라고 해서 S라고 이렇게 하고요. 액체는 리퀴드라고 해서 L 하고 기체는 가스 그래서 G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 선생님 수용액은 뭐예요? 물 속에 녹았을 때 이온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AQ라고 합니다. 아쿠아스 해서 AQ 수용액 상태, 이온 상태. 이렇게 물질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1몰의 개수는 선생님 몇 개라고 했어? 이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이렇게 했지.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이걸 우리가 NA
N이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넘버에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1몰에 대한 질량, 그러니까 1몰에 대한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모든 원자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럼 왜 하필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가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자, 우리 1몰에 대한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인 값이라고 했어?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 1몰에 대한 질량이야. 그럼 선생님 화학식량은 뭐라고 했어? 원자량의 총합 원자 하나의 질량. 원자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그 총합을 화학식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탄소 우리 기준을 탄소 62 원자 번호 6번인 질량수 10인 탄소를 12로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했지. 그럼 이 화학식량의 그름 탄소 원자량은 얼마냐면 12야. 지금 뭐 모르고 있는 학생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탄소 원자량이 10인데 그럼 여기다가 g을 붙였어. 이렇게 돼. 그럼 이게 1몰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게 뭐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샤프심 흑연 탄소로만 되어 있어. 그럼 선생님 만약에 샤프심이 있는데 이 샤프심 100개를 이렇게 질량을 측정했더니 12g이 안 되겠지만 12g이라고 치자고요. 샤프심 100개를 예를 들어서 12g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요 샤프심 100개 안에 이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화학식량 원자량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개수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탄소 원자량을 12로 잡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잡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딱 다시 얘기하면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쯤 되는데 선생님 만약 질문할게. 네가 10명이 모였더니 만약에 600kg이야. 너 한 명의 질량은 얼마야? 뭐라고? 60. 어떻게 계산했어? 600에서 10명으로 나누면 한 명에 대한 질량이 나오겠지? 그럼 똑같아.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한다는 말은 12g 이게 몇 개 모인 거라고 했어? 1몰기 아보가드로스만큼 모인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스 6.0이니까 그냥 대충 6이라고 치자고요.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6, 여기 2가 되니까 약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된다는 얘기야. 실제 질량.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저래. 이건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는 얼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 다 무슨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1몰의 부피는 어떻게? 22.4L야. 단 조건 기체들은 온도 압력에 민감해. 무슨 말이야?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져. 기체의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져. 그래서 온도 압력을 딱 정해놨는데 0도씨 1기압을 딱 기준으로 잡았을 때 22.4L야. 그래서 이 0도씨 1기압을 과학자들이 자 STP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리시오. 스탠다드가 뭐야?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이야. 템퍼러처 온도, 프리시오 압력, 표준 온도, 표준 압력. 그래서 0도씨 1기압일 때 22.4L 안에 모든 기체는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막 복제했어. 막 수백 명을 복제했다고 치자. 그런 다음에 이 강의실에 내가 안에다가 선생님을 막 여기다 채워놨어. 여기다 천장에다 막 구겨놓고 막 꽉 채우고 문을 빡 닫았어. 근데 여기에 내가 100명이 들어갔다고 쳐. 이 강의실 안에 현재.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 가득 채운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만큼 들어갈까? 100보다 많이 들어가지. 왜? 나는 몸집이 크고 얘는 몸집이 작으니까 얘는 100명보다 많이 들어가지. 선생님, 지금 똑같은 공간, 똑같은 부피 안에 몸집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개수가 같아요? 기체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액체 고체는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의 배열에서 액체나 고체는 분자들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잖아. 근데 기체는 어때? 듬성듬성 떨어져서 배열되어 있지? 그래서 기체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1몰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몇 몰인지 몰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몰수. 자, 예를 들어서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라고 했으면 그럼 3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 되겠지? 2분의 1몰. 그러면 개수에서 아보가드로서 1몰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고 12g이 1몰이라고 했어. 그럼 아까 12g이 1몰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6g이면 1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몰이 되는 거지. 그럼 질량에서 화학식량으로 나눈 값이 몰수가 되는 거고 22.4리터가 몰수가 되는 1몰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11.1리터는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 되는 거지. 그럼 부피 11.2에서 1몰의 부피 22점.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몰수가 된다고요. 그럼 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개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질량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하나 또 써놓을게요. 자,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 몰수는 뭐야? 아보가드로 수분의 부피, 개수로 구할 수 있고요. 또 몰수는 1몰의 부피 22.4분의 부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 어떻게라고 했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자, 그 표를 보면 지금 이제 칠판에 나오는 거 지워도 되겠지? 자, 그 표하고 칠판에 있는 거하고 지금 칠판에 그 표하고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빨리 나와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선생님 숫자를 하나 적어줄 거예요. 각줄에 숫자를 하나씩 적어주면 나머지는 니네가 한 번씩 채워보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일단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시험지 이렇게 보면 이 표 밑에 숫자 적혀있는 거 보이니? 그게 원자량 값이야. 원자량 값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또 뭐라고 했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로 기준으로 잡고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계산을 해라 이 얘기야. 자, 선생님 하나만 해줄게. 뭐 해줄까? 자, 메테인 해줄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CH4 메테인. 자, 메테인은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16이야. 더하면 왜? 아유, 어떡 메테인은 16이야. 탄소는 10이고 수소 1이 4개 있으니까 16이야. 화학식량 분자량이 16이야.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선생님 뭘 줄까? 여기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32g이라고 질량 줄게. 그럼 나머지 채워볼게요. 이거 16인 건 우리가 아는 거고요. 자, 32g. 자, 그럼 봐. 지금 우리가 뭘 주어졌어? 화학식량도 알고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몰수를 알 수 있지.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32분의 16 해서 얼마가 돼? 2분의 1. 아야, 미안. 16분의 32. 미안, 쏘리. 16분의 32. 얘는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이 있잖아. 16g이 돼야지 1몰인데 32g이 주어졌으니까 몇 몰? 2몰. 됐어요? 그럼 얘 몰수는 2몰이야. 이렇게 되겠어. 2몰. 2몰이야. 2몰.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2몰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했는데 3NH3 하면 얘는 분자수가 몇 개라고 했어? 암모니아 분자수가 3개지? 그럼 얘는 이렇게 2가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메테인 몰수가 2몰이야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럼 탄소 원자는 몇 몰이야? 이러면 질소 원자가 3개 됐지? 그럼 몰만 붙이면 되는 거야. 탄소 원자는 2몰이 되는 거고 수소 원자는 몇 몰? 8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부피를 구하자.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체 상태네? 그럼 2몰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 44.8리터가 되겠지. 그럼 얘는 44.8리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1몰의 개수, 여기서 이제 분자의 개수야. 1몰의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럼 2몰이면 어떻게 돼? 12 곱하기 10의 23승 맞나요? 근데 자 얘가 1의 단위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얘를 1.2 곱하기 12지? 근데 여기 10의 23승이 있으니까 10의 24승계로 표현한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12 곱하기 10의 23 지수 안 배웠어? 1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얘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얘가 1.2 곱하기 10의 24승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24승이야 1의 단위까지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요 숫자 하나를 줬더니 나머지가 채워지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니네가 계산을 해서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나머지 한번 채워보세요. 수소 에이 참. 수소 1g, 산소 16g 1몰이지. 여기가 8g. 그래서 합쳐서 9g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1몰이 22.4니까 2분의 1몰이니까 11.2리터고 개수도 3 곱하기 10의 23승계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고 자, 암모니아는 화학식량이 17이야. 질소가 14고 수소는 1인데 1이 3개 있으니까. 근데 33.6리터 1몰이 22.4인데 33.6이면 얼마가 돼? 2분의 3몰 또는 1.5몰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그럼 얘가 1.5가 이렇게 있는 거지. 1.5가 2분의 3이 그럼 질소 원자는 2분의 3몰 수소 원자는 얼마가 돼? 2분의 9몰 또는 4.5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1몰의 질량이 17g이야. 근데 2분의 3몰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 17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저기에 8.5 더해서 얼마가 돼? 25.5g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몰이니까 1.6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9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되겠네. 자,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은 44야. 근데 1.8 곱하기 10의 24승이래. 그럼 얘는 몇 배 해준 거야? 3배 해준 거지? 그럼 이게 3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3몰이니까 여기 3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탄소 원자가 3몰이고 산소 원자는 6몰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3 곱하면 얼마가 돼? 132g이 되겠지. 질량은 132g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는 1몰의 부피가 22.3이니까 산물은 67.2L가 되겠죠. 요거하고 똑같이 산물이니까. 됐니? 자, 이건 우리가 포도당이지? C6H12O6 포도당. 포도당은 12 곱하기 6, 1 더하기 72에다 12 더하면 84에다가 16 곱하기 6 하면 96이니까 얘는 화학식량이 180이야. 자, 근데 몇 g이래? 45g이라네.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1몰 또는 0.25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야, 이름 또왜 이걸 줬을까? 그럼 탄소 원자는 얼마가 돼? 여기에 4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3 되겠지? 그러면 탄소 원자는 1.5몰, 수소 원자는 얼마? 3몰, 산소 원자도 1.5몰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없지. 왜? 액체 상태잖아. 부피를 표현할 수 없지. 22.4로.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1.5 곱하기 12, 23승계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부피가 없지. 부피가 없는 게 아니라 부피를 표현할 수 없지. 몰수 관계에서 기체 상태만 되니까. 왜? 요거는 수용액 상태잖아. 수용액 기체 상태가 아니고. 자,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58.5야. 맞나요? 23이고 35.5니까. 근데 117g인 줬으니까 얼마? 2몰이란 얘기네. 자, 선생님이 이걸 넣은 거는 얘는 이온 결합이잖아. 염화나트륨,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한 거지.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이 2몰 이렇게 있고 염화 이온이 2몰 이렇게 있는 거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지. 염화칼슘 화학식량은 111이 되는 거고요. 22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칼슘 이온이 2몰, 염화 이온이 4몰 이렇게 돼요. 이건 이온의 몰수라. 요거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이제 몰수는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이제 화학 반응식 얘기를 이거 책이 안 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우리 거기 앞에 했던 거 있지? 몇 쪽부터지? 17쪽부터 19쪽까지 17쪽이 아마 몇 문제만 풀어져 있고 맞지? 17, 18, 19쪽 여기 남은 거 숙제를 해오세요. 그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뭐 이게 굳이 니네가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몰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되니까 17, 18, 19쪽만 숙제를 해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화학 반응식과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화학 반응식만 할 거야. 화학 반응식. 선생님 잠깐 여기 숙제 좀 적고요. 중상 19쪽까지 숙제. 화학 반응식. 요 화학 반응식은 선생님 요 화학 반응식을 하고 우리 화학 반응식 쓰는 것도 쫙 연습을 할 거야. 이거 화학 반응식을 쓰려면 우리 선생님 지금 앞에서 원소기 오분자식 이온화식 외우라는 거 있었잖아. 이거 외워야지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지금 그러니까 화학의 기본인 거야 그게.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한번 볼게요. 이거를 선생님 이제 몰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몰하고 연결시켜서 할게. 몰하고 연결시켜서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어떤 A라는 물질과 어떤 B라는 물질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C가 생성되었어. 이렇게.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C가 되었어. 그럼 요거는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반응 전 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얘기해. 반응물. 얘는 생성된 물질이지. 생성된 물질이라고 해서 얘를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생성물. 됐나요? 그럼 선생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물이 있어. 물. 자, 물. 자, 물. 자, 물은 분자식이 뭐지? 화학식 H2O. 자, 물은 H2O야. 자, 그럼 얘는 뭐와 뭐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루어져 있네. 아, 그럼 반응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되고 생성물이 물. 여기 선생님 그냥 수증기라고 할게요. 수증기 이렇게 물 수증기. 자, 그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물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수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은 원자라는 말이 없으면 그 물질의 채소 단위가 뭐라고 했어? 성질나타난 채소 단위 분자라고 했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수소 분자는 뭐지? H2지? 수소 분자는 H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산소 분자는 뭐지? O2 이렇게 되겠지. 산소. 우리가 말하는 산소는 O2를 얘기하는 거야. O2 이렇게 딱 됐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원자가 없어지고 원자의 종류가 다른 걸로 바뀌고 하면 안 되잖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요. 요 얘기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이걸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량-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은 보존이 돼. 이 질량-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질량-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 여기는 보니까 반응물이 수소가 2개 있어. 그럼 생성물에도 수소가 2개 있네. 오케이, 개수 맞았어. 그 다음에 반응물에 산소가 2개 있어. 근데 생성물에는 산소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맞나요? 그럼 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다 2 이렇게 써.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될까? 우리는 지금 물 얘기하고 있는데 H2O2는 뭐야? 메타 아닌데 갑자기 메테인. 센스가 없냐. H2O2는 뭐야? 화산화수소. 맞아요. 과산화수소. 거꾸로 읽어주면 돼. 산화수소인데 산소가 과하게 돼. 그러니까 물이 사실 산화수소지. 근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산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산소가 하나 있는 물이잖아. 근데 산소가 2개 있으면 과하게 있으니까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물 얘기하는데 과산화수소 하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된다고. 맞나요? 그러면 산소를 2개 맞춰주기 위해서 숫자를 여기다 2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2개 됐지? 됐니? 그럼 수소가 몇 개 됐어? 네. 4개. 그럼 여기다 내가 4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소 분자는 뭐니까? H2니까. 그럼 여기다 4를 써줄 게 아니라 4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2를 써줘야 되겠지? 맞나요? 그럼 1은 생략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2, 1, 2라는 숫자가 생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개수. 이걸 개수라고 해요. 여의 이 개수. 그럼 2대 1대 2라는 선생님 뭘 썼어? 개수비. 이걸 우리가 개수비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다라는 뜻이야? 2개 있다라는 뜻이고 산소 분자가 하나 있다라는 뜻이고 물 분자가 2개 있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분자 수의 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자 수의 비. 여기까지 되셨나요? 개수비, 분자 수의 비. 됐나요? 개수비, 분자 수의 비.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가 개수에 대해서 하나 써볼까? 개수. 자, 개수는요 항상 최소 정수여야 돼. 자연수라고 할까? 정수에 우리 마이너스도 붙나? 최소 자연수라고 하죠. 최소 정수비 자연수. 마이너스는 물론 안 쓰니까 최소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소수점이면 안 된단 말이야, 개수는. 오케이? 항상 최소 자연수 정수여야 돼. 분수도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됐나요? 자, 이게 분자수의 비가 된다라고 했지? 됐어요? 분자수의 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게 아니라 사실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려면 물질의 상태도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물질의 상태는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오른쪽 밑에다가 얘는 기체 상태야, 얘도 기체 상태야, 얘가 선생님 수증기라고 했으니까 얘도 기체 상태. 이렇게 해야지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 거야.
그럼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야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4리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지 뭐? 모든 기체는 그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자,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CO2 부피가 CO2라는 기체가 있는데 이 CO2라는 기체 1리터 안에는 만약에 이 CO2가 100개가 들어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O2 산소 기체가 있는데 이 산소 기체도 1리터 안에 그럼 몇 개 들어있을까? 온도와 압력이 이게 지금 같은 공간이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상태잖아. 그럼 얘도 100개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 얘가 크기가 더 크잖아. 분자 크기가. 근데 기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같을 땐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를 가져요. 그러면 이 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게 뭐하고 똑같아 결국에? 부피가 2대 1대2의 부피비로 반응을 했다. 이걸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3 때 배울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도 배울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 그래서 분자수의 비는 부피비가 성립을 해. 요걸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를 가져.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항상 그럼 얘네들이 기체들이 반응할 때 2대 1대2로 반응을 해. 이건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K-류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선생님 법칙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칙 선생님 조금 이따 쫙 얘기를 한번 또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 전 시간에 뭘 배웠어? 뭘 배웠잖아 뭐를 배웠니? 뭘 배웠지 뭘? 그러면 이 부피비는 몰수비하고 똑같아. 몰수비가 성립을 한다. 몰수비. 그러니까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은 아니야.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 처음 배우는 거니까. 몰수비가 성립을 하고요. 얘가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량비. 자, 왜 그런지 질량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잘 봐. 수소 분자가 2몰이 있다는 얘기야. 2몰. 그럼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수소 분자량은 2지? 원자량이 1이니까 그럼 1몰의 질량이 2g인데 2몰이 있으니까 얘는 몇 g이야? 4g이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4g.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은 16이니까 산소 분자량은 32가 되는 거야. 32. 근데 몇 몰 반응했어? 1몰 반응했으니까 산소가 32g이 반응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얘는 4g과 32g 반응하면 이건 얼마가 돼요? 당연히 36g이 돼야 돼. 그럼 36g 되는지 확인해 보면 물의 화학식량 산소가 16, 수소가 1이 2개 있으니까 18이지. 18이 몇 몰 있어? 2몰 있네. 그럼 여기가 36g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럼 얘 질량비는 얼마가 돼? 4대 32대 36이니까 1대 8대 9의 질량비가 성립을 하네? 거봐. 개수비, 분자수의 비, 부피비, 몰수비는 2대 1대2인데 질량비는 1대 8대 9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자,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는데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를 더 쓸게요. 자,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지만 자, 질량비는 항상 일정해.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무조건 질량비가 1대 8대 9야. 그게 아니라 물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더라 이 말이야. 항상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8g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2g이 있고 얘가 20g이 있어. 그럼 이게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1대 8로 반응한다고. 1대 8로 반응하려면 얘가 2g 다 반응을 하고 얘는 얼마? 1대 8이니까 2, 8에 16이지. 그럼 얘는 16g 반응을 하고 얘가 4g이 남는 거야. 항상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해. 질량비는 항상 일정해. 이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얘는 누가 얘기했냐면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화학
방식 쓰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고 개수 찾는 연습은 선생님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봐. 자, 이제 돌턴이 원자설이라는 걸 얘기하고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돌턴이 원자설을 왜 얘기했는지 알아? 돌턴의 원자설 들어봤나요? 아, 돌턴의 원자설 아직 2학년 때 안 나오나? 그럼 3학년 때 나올 거야. 자, 돌턴이 원자라는 걸 처음 얘기했는데 1803년 돌턴의 원자설을 얘기했는데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한 이유는 여기 있는 프루스트가 얘기한 일정성분비의 법칙과 이 라부아제이가 얘기한 질량보존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했습니다. 성환아. 선생님 지금 아주 뛰어난 과학자 돌탱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우개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돌턴이 원자설을 근데 선생님 그냥 돌탱이라고 할까? 돌탱이. 왜 돌탱이라고 할까? 돌탱이라는 의미가 뭐니? 틀린 얘기라고.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돌턴이 원자설을 왜 얘기했다고? 라부아제의 질량보존의 법칙과 프루스트의 일정성분비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어. 그럼 증명했을까 못했을까? 증명을 했어. 돌턴의 원자설로 증명했어. 그럼 선생님 왜 돌탱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프루스트가 일정성분비 법칙을 프루스트가 처음에 얘기해. 뭐냐면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물을 만드는데 얘네들의 질량비가 항상 1대8로 반응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프루스트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질문. 프루스트야. 왜 1대8로 반응을 해? 프루스트. 몰라? 실험하니까 그래. 실험하면 항상 1대8로 나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바보네.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실험적 증명, 이론적 증명이 아닌 실험적 증명을 한 거야. 아무튼 실험하면 무조건 그래.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라부아제가 야 얘네들이 1대8로 반응하면 물은 항상 9g이 생겨.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라부아제야. 질문. 왜 그래? 몰라. 실험하면 항상 그래. 항상 똑같아. 바보네. 그럼 돌턴이 빡 나서가지고 야 새끼들 내가 다 증명해줄게. 돌턴이 이제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야. 원자. 돌턴이 원자라는 걸 개념을 도입하는데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을까 틀릴까? 틀렸잖아. 왜? 야 니네 알잖아. 원자는 핵과 전자로 돼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누고 양성자 중성자는 콕 결합되어 있잖아. 쪼개진다고. 그거 틀린 얘기야. 했어요? 자, 두 번째. 돌턴이 또 뭐라고 했냐면 돌턴이 원자설 이거 왜 얘기했다고요? 이거 두 개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야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원자의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질량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말했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을까? 원자의 종류가 같은데 질량이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1짜리가 있고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중수소가 있고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3짜리 3중수소가 있잖아. 그걸 동위원소.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발견으로 또 틀렸어. 오늘날 보니까 틀렸어. 그때는 그런 걸 몰랐지만. 오케이? 자, 세 번째. 원자는 생성소멸 변환하지 않는다. 이게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생성소멸 변환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 왜 틀렸을까? 생성하지 않는 것도 맞고 소멸하지 않는 것도 맞는데 변환한단 말이야. 핵분열이나 핵융합하면 원자가 다른 걸로 바뀐다고. 또 틀렸어. 네 번째.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한 결합비를 가져. 이건 맞아.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로 선생님 지금 말한 네 가지로 얘네 둘의 법칙을 증명을 해. 그러니까 요거는 증명이 가능해. 근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보니까 1항, 2항, 3항이 틀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돌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이후에 선생님이 아까 야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발생을 해. 근데 기체들이 반응하니까 이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라고 했었지. 그럼 요 기체 반응의 법칙을 게이리싹이라는 과학자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얘기해. 자, 항상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해. 이거 선생님 지워도 될까요? 자,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는데 게이리싹이 얘기를 했어. 그럼 돌턴이
내 이론은 완벽하니까 내가 증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봐. 두 개지. 그럼 부피가 두 개잖아. 그러면 만약에 수소 부피가 두 개 이렇게 있고 산소 부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의 부피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부피비가 2대 1대2니까 그러면 넣어보자. 수소 하나 넣고 수소 하나 넣고 산소 하나 넣고 했더니 물을 만들려면 얘 질량이 보존된다는 지금 그 일정 성분 질량 보존을 증명하니까 물을 만들려면 물이 두 개가 되니까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 반을 쪼개서 반씩 넣고 수소를 하나 넣어야지만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됐지. 근데 문제가 뭐야? 돌턴은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자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쪼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돌턴은 게이 때문에 망했어. 게이 리싹이라는 과학자가 기체 반응의 법칙을 하니까 풀렸네. 깨갱한 거야. 뭐지? 원자로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지금 봐. 프루스트, 일정 성분비 법칙, 라부아제,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했고 다 증명해서 돌턴 엄청나게 어깨 꽉 올라가서 의기양양했겠지. 내 이론은 완벽해. 근데 게이 리싹이 나와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얘기해서 다 틀린 거. 돌턴 얘기 틀렸다. 돌턴 이론은 증명이 안 되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아보가드로가 나왔어.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대. 야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 아보가드로가 딱 나와서 바보 새끼. 야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 H라고 쓰면 안 되고 얘는 H2라고 써야 돼. 그래서 그게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야.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분자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쪼개지도 않고 다 맞게 증명이 되겠지. 여기에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산소 분자니까 O2가 들어가고 그럼 산소 하나씩 들어가면 여기에 두 개씩 너무 다 맞아떨어지는 쪼개지도 않고 분자를 딱 도입해서 다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아보가드로가 분자라는 걸 딱 도입을 해서 쫙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돌턴의 원자설까지 다 맞게 다 증명이 된 거야. 그럼 최고의 승자는 누구야? 아보가드로가 최고의 승자지. 그 이후에 더 발전을 해서 아보가드로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를 가져.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니네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 교재 거기 몇 쪽인가요? 21쪽에 보면 자 거기 밑에 우리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연습 있나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연습 거기에 개수가 뭐라고? 양쪽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거지? 그거 지금 해보세요. 개수 찾아보세요. 산수 하는 거야, 산수. 자, 첫 번째 줄. 일단 첫 번째 줄 해주고 하는 게 선생님 아까 첫 번째 줄 해주고. 탄소가 있으면 우리 산소하고 다 똑같이 반응을 했지. 이걸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해. 사실 연소가 뭐야? 태우는 거, 타는 거. 그 연소는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고 유식한 말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봐. 연소할 때 그래서 우리 유기물이라는 말이 있고 무기물이라는 말이 있거든. 유기물은 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무기물은 안 타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말은 유기물. 그럼 선생님 한번 볼게요. 우리가 나무가 있어. 큰 나무를 태웠어. 그럼 뭐만 남지? 재만 남지. 그럼 그 재가 무기물이 안 타니까. 그러니까 안 타는 게 무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타면 이게 없어져?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맞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반드시 CO2로 바뀌어. 탄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수소가 있으면 그럼 뭐가 생기겠어? 수증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기체 상태가 되니까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타면 유기물, 안 타면 무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유기라는 말이 이 유자가 무슨 말이야? 있을 유자지. 그럼 뭐가 있어? 작용기가 있다는 얘기야. 작용기. 그럼 이 작용기를 탄소라고 생각하면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이야. 얘가 뭐냐면요.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 이건 우리가
탄소가 있지만 이건 무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타면 유기물, 안 타면 무기물. 그러니까 금속도 무기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선생님 탄소가 있으면 반드시 CO2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 1이라고 놓고 찾아. 1이라고. 그럼 탄소가 2개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수소가 6개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수소 6개 맞춰주면 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탄소가 4개네. 탄소 4개 맞나요? 여긴 산소가 몇 개야? 3개네? 그럼 토탈 몇 개야? 여기에 7개지?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7개 돼야 되지? 그러면 얘 7개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지 7개가 돼? 2분의 7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선생님! 분수 안 된다면 그래 안 돼! 이거 개수 아니야. 그럼 개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곱해주면 되나요? 그럼 여기 2, 7, 4, 6 이게 개수가 돼. 됐나요? 할 수 있을까요? 자, C3H8 이걸 우리가 프로페인이라고 합니다. 프로페인. 얘는 뷰테인, 부탄가스 할 때 뷰테인, 부탄가스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부탄가스 고기 구워 먹을 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요거부터 프로페인부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아씨 1이라고 놓고 해. 됐지? 1.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얼마 돼야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산소가 3, 2, 6 산소가 4, 1은 4니까 토탈 몇 개? 10개. 그럼 여기 얼마? 5. 1, 5, 3, 4. 1은 개수, 숫자 안 써줘도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뷰테인 가스. 여기 1 넣으면 여기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는 4, 2, 8, 5, 1은 5 토탈 몇 개? 13개. 그럼 여기에 2 붙었으니까 13개 되려면 여기 2분의 13 돼야 되겠지? 자 이거 컸나? 2분의 13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2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2, 13, 8, 10 요게 개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요거 뭐라고 해? 에탄올이지 에탄올. 요거는 뭐라고 해? 메탄올. 요건 술에 들어있는 거고 요건 알코올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많이 먹으면 죽고 요거는 조금 먹어도 죽는 거야. 오케이? 에탄올. 근데 이 세상에 뭐든 많이 먹으면 다 죽지. 산소도 많이 먹으면 죽어. 과학적으로. 물도 많이 먹으면 죽어. 체내 농축 그 농도 달라요. 뭐든 많이 먹으면 죽어. 물론 술도 많이 먹으면 죽고. 근데 메탄올 조금만 먹어도 죽어. 조금 먹으면 실명돼. 아주 위험하네요. 자, 그럼 여기 1이라고 놓고 하면 탄소 2개니까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겠지. 수소가 몇 개야? 6개지? 그럼 여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2, 2, 4, 3, 1은 3, 토탈 몇 개? 7개. 근데 여기 3개 하나 있지?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6개가 돼야 되니까 3이 되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야, 솔직히 내가 진짜 이거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부 다 나가지고 양쪽 개수 똑같이 맞춰주는 건데. 이거 못 해먹겠다고 하면 진짜 안 돼. 이거 못 해먹겠다고 하면 진짜 와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메탄올. 그럼 여기 1이라고 놓으면 탄소 하나니까 여기 1이지? 1.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야? 4개니까 지우야 여기 얼마여야 돼? 4개니까 2 돼야 되겠지? 그래야 4개 되지? 2. 그럼 산소 보면 산소 2개 여기 2개니까 산소 토탈 몇 개야? 4개지?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4개지? 근데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이게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2 곱해서 2, 3, 2, 4 이렇게 되겠지? 계속 맞추는 거 이해되셨나요? 아마 선생님 다음 시간쯤 요거 우리 화학하기 전에 홍쌤하고 그 한글로 막 써서 화학 반응식 혹시 그 연습하셨나요? 중3반 그거 했지 않았나?
선생님 그거 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몰라? 뭐 산화철 더하기 뭐 이거는 뭐 그 한 적 없어? 선생님 이제 화학 반응식 하는 거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연습시킬 거 있어요. 자, 이온화식 이온 외우세요. 이온 안 외우면 못합니다. 알겠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세뱃돈 많이 받아라. 대목 아니야, 대목.